네, 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 서울광대학과 김시욱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발표는 40분 발표라고 했는데 지금 빨리 끝내달라고 그래서 10분 안으로 최대한 맞춰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교수님들 앞에서 후배 교수 입장에서 발표했는데 어떤 발표보다 가장 또 떨린 것 같습니다. 다음도 최대한 열심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요번에 마이크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주제로 삼은 거는 그 연기 감지기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그 실화제보 및 비화제보에 대한 감도시험 연구에 대해서 제가 이제 UL 기준이라든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단일 센서를 쓰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비화제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특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 감지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양치기 소녀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소년의 취급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광전식 연기 감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실제 여러 레비니스 구조 안에서 이 수강 발광구가 불씨를 싸게 되면 이 안에 연기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산란강에 의해서 여기 있는 포토셀 태양전지가 전압을 상승하면서 이제 화재 신호를 발생하는 원리인데, 사실 이 감지기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뭐냐면 사실 백색 연기 같은 경우는 산란이 일어나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백색 연기에서는 화재 적응성이 충분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블랙 화재들, 우리가 말하는 폴리우레탄 계열, 인화성 액체 이런 것들이 검은 연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광 산란율 자체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뭐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초기에 잡아줘야 되는데 검은 연기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작동을 안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양치기 소녀에 대한 취급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시는 것처럼 수신기 전원 차단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경보설비 출력 정지,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실제 화재 시 소방설비 전체가 차단되는 이런 문제점들로 지금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한 이러한 원리들이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AI 감지기라든지 빅데이터 감지기들을 이용을 해서 화재 감지기를 개선을 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소방업체에서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소방 시장 자체가 저가 시장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안에 있는 선로 저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신기에 있는 이런 전압 용량들을 다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보시게 되면 실제 이제 소방청에서 올해 이제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비화제보 발생률을 보게 되면 먼지, 조리, 연기 등의 이런 화재와 유사한 환경에서 40.6%의 비화제보가 발생을 하고 있고, 나오는 것처럼 설치 유지관리 미흡에서는 31.4%, 그리고 감지기 노후 등 설비 자체 문제가 오래되거나 이런 경련 열화에 의해서 약 28%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비화제보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보시는 것처럼 폐 비화제보 경보 건수를 보게 되면 외국이나 우리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화재 건수 대비 비화재 건수를 보게 되면 미국은 1.93배, 그 다음에 영국은 1.35배, 한국은 1.17배. 그래서 이 비화제보는 감지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단위 센서를 쓰기 때문에 자기의 동작 원리에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 이제 국민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소방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미국에서의 보고서라든지 잉글랜드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비화제보 건수를 우리나라 그냥 비화제보 이렇게만 판단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발적인 경보, 그 다음에 악의적인 경보,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장치로 인한 경보, 타당한 요인, 악의적인 요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발적인 경보 같은 경우는 악의가 없이 사람의 경보 자체가 원하지 않게 작동되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검, 훈련, 음식물 조리, 고온 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는 발생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타당한 요인으로 가열, 그리고 음식물 조리에서 발생되는 연기, 그 다음에 에어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당연한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독일 갔을 때 사실 이 여행 가게 되면은 다른 걸 찍어야 되는데 저는 요거를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영택 교수도 있었는데 비화제보가 발생을 한 겁니다. 호텔에서 실제 말 그대로 빵 있지 않습니까? 빵을 놓고 내려놓는데 중국 사람입니다. 사실 동양이 잘 모르는데 이걸 놓고 연기가 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감지 동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저 새끼 뭐야 이렇게 할 텐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밖에 나와서 되게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 이 모습, 그러면서 소방차가 다 와서 화재인지 아닌지 전체 전 객실을 돌고 이런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지기로도 안에서 그냥 뭐야 이거 오경보겠지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게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실제 찍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시 이케에서 비화재보 경보를 해서 3,000여 명이 대피를 했는데 국내 여론에서는 양치기 소년이다 이렇게 했지만 해외 이케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는 어쩔 수 없는 거다. 3.5%로 농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소방학과 교수님들만이라도 비화재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화재 감지기는 평생 한 번 동작할 수 있는데 이런 비화재보로서 동작을 하게 되면 살아있네 이런 감지기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실제 국내 이 연기 감지기에 대한 특성 연구들을 보시는 거 앞서서 UL268이라는 이 시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UL227, UL268 시험에서 보시게 되면 목재, 그 다음에 폼,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 종이에 대해서 이런 화재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재랑 훈소에 대한 이런 훈소 화재에 대해서도 판단합니다. 그러면 연기마다 회색 연기가 나오는 게 있고 백색 연기가 나오는 게 있고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고 노란 연기가 나와서 이런 연기의 색상, 파티클별로 해서 이런 것들을 화재를 감지하는 기술들을 실화재 실험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프로파일들을 맞춰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쿠킹 뉴산스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비화재보 실험 조건에서는 동작을 안 하고 이 범위 내에서는 화재가 감지를 해야 된다는 다양한 실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UL에서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말씀드렸던 훈소화재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향성의 프로파일과 이런 요리시에서의 프로파일이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실제 화재 감지기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L에서는 나온 것처럼 뭐 습도, 그 다음에 CO, 그 다음에 열, 녹스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화재를 감지해야지 화재 적응성이 있다라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UL268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 전까지 UL에서의 화재 실험 기준은 4개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종이, 목재, 인화성 액체, 그다음에 목재 훈소 요 4개만 있다가 사실상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화재보에 대한 것들도 외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햄버거 패티 시험을 추가를 했습니다. 비화재보 실험.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계열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가구의 소재들이 많다 보니까 폴리우레탄 폼의 화염 실험, 그 다음에 훈소 시험. 그래서 총 7개의 실화재 테스트를 통해서 화재 감지기를 검증을 하고 있는데 국내는 아시겠지만 감도 시험 자체가 동양이어 넘버 2, 즉 거름 종이 필터 페이퍼를 여기다 놓아서 그냥 실험 챔버에서 연기를 CO4 농도로 맞춰놓고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화재 감지기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 연구를 하시고 AI 하시는 분들도 어떠한 기준 포인트로 화재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냥 감도 시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UL 시험에 대해서 제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 저희가 연구실에서 실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L 시험장을 실제 여기 김현대 교수님 회장님도 보시고 최동문 교수님도 같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이태호 회장님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실화재 실험장 규격은 나오는 것처럼 길이 11m, 높이 6.7m, 높이 3m의 기준을 두고 화원에서부터 5.4m 지점에서 화재 감지기를 설치를 해서 이 화원에서부터 5.4m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4m 지점에서 화재 감지기가 정상적으로 4분 이내에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실제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5.4m라는 기준 자체는 실제 저희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의 거리를 보게 되면 약 5.4m에서 감지하면 좌우로 따져서 10m 이내에 화재를 감지하는 개념이 됩니다. 이 연기 화재 감지기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게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종이나 목재 같은 경우는 요 화원 바닥에서부터 0.9m 높이의 거치대를 설치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폴리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7cm 떨어진 높이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m 지점에 이제 다양한 센서들을 이렇게 부착을 해서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 같은 경우는 캐나다 규격입니다. UL268에 있는데도 있으면서 USA 기준이냐 캐나다 기준이냐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인화성 액체는 캐나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험 규격장에서 반만 쪼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1m, 6.7m에서 얘 기준은 6.7에 6.7m로 반을 잘라서 여기서의 배치는 대각선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 인화성 액체를 떼었을 때
이 프로파일 내에 들어와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되는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종이부터 보시게 되면요. 종이 같은 경우는 이제 흑색 신문지를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실제 해보니까 가장 좋은 종이는 A4 용지더라고요. 연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A4 종이를, 신문지를 폭 11cm, 길이 10cm로 잘라가지고 약 42.6g의 무게로 해서 여기다 다져 놓습니다. 다져 넣어서 약 이 종이 상부로부터 10cm 하단까지 씌워 놓게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굴뚝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홀을 뚫어 놓습니다. 가운데에 홀을 뚫어 놓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점화를 해서 연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 연기를 보시게 되면 이 연기가 천장에서 이렇게 체류하게 됩니다. 버섯구를 체류를 이렇게 하다가 5.4m 지점까지 이동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룸이 붙으면서 버섯구름이 이 플룸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쭉 밀려 들어가면서 감지기가 5.4m 안에 이제 지점에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나오시는 계속 나오겠죠. 이 프로파일을 저희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UL 기준에서는 정확한 시험 방법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공인기관 자기네들이 이제 개인적인 사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들을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동일한 시험장을 만들고 해서 매칭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 100번 이상, 그래서 거의 1000번 이상씩 실험하다 보니까 지금에는 10번 중에 6번 정도 저희가 프로파일을 맞출 수가 있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들에 대한 실험들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종이화제 프로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이화제를 이렇게 피다가 연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 플룸이 붙으면 이 플룸에 의해서 연기가 5.4m 지점까지 밀려 나가면서 화재 감지기가 작동되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트리퍼 구조로 해서 요 3층 단위로 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 미국에 있는 더글라스 펄을 수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3.5g의 무게를 재서 여기에 이제 점화 촉진제로 변성 알코올을 사용을 해서 점화를 시키게 되면, 아까 종이는 약간 누런색의 연기라면 이 목재는 흰색의 연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흰색의 연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화염이 누출되면서 연기가 밀려나가는 그런 거에서 이제 이런 프로파일들을 저희가 유사 프로파일들을 도출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이제 정량화해서 이제 실험에 대한 결과값들을 도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재 실제 실험하는 실험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가 쭉 나오다가 이렇게 플룸이 붙으면서 그 플룸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그 화재 감지 쪽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실제 이제 UL에서 실제 하는 프로파일들을 제가 다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카이스트라든지 에트리 이런 데들에서 다 와서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인화성 액체 같은 경우는 헬륨탄과 톨루엔을 우리 7대3으로 섞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검은 연기가 보시는 것처럼 자욱합니다. 자욱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지기들은 동작을 안 합니다. 국내 감지기들은 인화성 액체에 현재 동작을 안 하는 문제점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때 광학 농도계는 약 40%가 넘는데 실제 광산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 폴리우레탄 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감지기들이 보통 10에서 12%의 감도를 맞추거든요. 일반 감지기들이. 근데 여기 실험을 하게 되면 실제 안에서의 산란율은 약 8.5%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검은 연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농도를 조금 더 낮춰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폴리우레탄 폼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화를 시켜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도 영상에 나오니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화를 시켜서 폴리우레탄 폼이 타들어갔을 때 이 감지기에 대한 특성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비하제보 실험입니다. 그래서 쿠킹 유산스 테스트를 얘네들이 하게 되는데, 실제 요거는 이제 국내 기준이랑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내에서는 사실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햄버거 패티 실험을 우리가 실제 가정에서 오븐기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UL268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얘네들도 국내랑 똑같습니다. 5%까지는 부작동 기준으로, 유리시의 5%까지는 부작동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파일을 마치게 되고 실제 실험을 이렇게 해서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감지기들을 실제 실험을 했을 때 요 UL 기준에는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UL 기준에서 말하는 그런 요구들은 많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비하제보 실험을 하면서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뒤에 보시면은 연기가 이렇게 계속 찹니다. 이렇게 찼는데 화재 감지기가 과연 이 정도의 연기가 됐을 때 안 울려야 되는가라는 게, 사실 이제 지금 뭐 카이스트 내놓으라는 데서 다 만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화재 감지기는 연기가 어느 정도 찼을 때는 경보를 해줘야지 사람이 인식해서 비화재보를 잡는 걸 떠나서 간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폼입니다. 실제 이제 폴리우레탄 폼에 대한 화재가 났을 때 저희가 이게 너무 독하기 때문에 방독면을 쓰고 저희가 들어가서 실험을 합니다. 실제 끝나게 되면 보시면 폴리우레탄 폼에서는 이 정도의 연기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앞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화재 감지의 동작을 안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8.5%의 거의 농도치를 계속 안에서 산란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연기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화재 감지를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PM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공기질 센서, 그 다음에 CO, NO2, NO, 그 다음에 SO2, AC, HO, 뭐 TVC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화재 감지 인자로서 추가적으로 좀 비화재보다 화재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감지 센서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PM10이나 CO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검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국내의 다양한 시나리오처럼 국내 비화재보 실험을 실제 실대형 실험장을 구축을 해서 여기서 저희가 실험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구워보고 고등어도 해보고 습도도 해서 하는 이런 실험장도 지금 구축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로 현상을 하기 위해서 여기 냉동 창고, 영하 20도짜리 창고를 만들어서 여기에 결로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습도에 대한 영향성을 보기 위해서 IS 9705 룸 규격에 의해서 이제 동적 상태랑 정적 상태의 습도들을 보면서 화재 감지기에 대한 습도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